안녕하세요. 인생수다입니다. 부모는 언제까지 자식을 믿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내어주고도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라면, 오늘은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했던 어머니가 믿었던 가족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려 했던 어머니. 하지만 손자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팔면 우리 집도 좋아질 거래요. 무심코 뱉은 손자의 말 한마디, 그것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 했다.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을 때는 가슴이 벅찼다. 이제는 내 노후를 의지할 든든한 기둥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점점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통화도 필요할 때만 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어머니, 이젠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함께 지내요. 나는 순간 놀랐다. 결혼 후 아들은 독립을 원했고, 그때 나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 따로 살기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모신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보마.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 집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그날따라 손자가 유난히 밝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거죠? 그래,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손자의 다음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근데 아빠랑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집을 새로 고칠 수 있다고. 나는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손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할머니가 오시면 큰 방 쓰실 거니까 아빠가 리모델링 하자고 했어요. 집도 넓어지고 새 가구도 놓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손자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했다. 아빠가 할머니가 오시면 집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가 다급하게 손자의 말을 끊었다. 우리 아들, 말이 너무 많네? 자, 할머니랑 같이 놀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부터였다. 뭔가 이상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건 손자의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오시면 집을 새로 고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아들이 나를 모시겠다는 진심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다. 나는 아들을 믿었다. 며칠 뒤 아들은 내게 다시 연락을 했다. 어머니, 함께 지내시기로 한 거죠? 어차피 오래 고민하실 것도 없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같이 살아야지. 나는 짐을 꾸리며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니 나를 해치려 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나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정성껏 대했고, 손자는 나를 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내가 살던 집을 어떻게 할 거냐며 넌지시 떠봤다. 어머님, 예전에 사시던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냥 놔둬야지. 아무래도 오래 살던 곳이니 쉽게 처분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그렇군요. 그래도 빈집으로 두면 관리가 어려울 텐데요. 며느리는 은근히 집을 팔 생각이 없는지 떠보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나는 더욱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아들이 내 앞으로 된 재산에 대해 슬쩍슬쩍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적금은 아직도 있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땅은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평소에는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것들을 갑자기 물어보는 아들이 낯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아침부터 집이 분주했다. 며느리는 인테리어 잡지를 보며 미모델링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은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손자는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때 손자가 또 한마디를 툭 던졌다. 할머니, 우리 집 바뀌는 거 멋질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방을 고치면 그 돈으로 다른 방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다. 뭐라고 했니? 손자는 천진난만하게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집을 팔면 우리 집도 더 좋아질 거라고. 그 순간 며느리가 황급히 뛰어나왔다. 우리 아들 또 말이 너무 많네. 할머니랑 과자 먹으러 가자. 며느리는 손자의 손을 잡아 끌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나는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확신했다. 뭔가 잘못됐다. 나는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손자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할머니가 집을 팔면 우리 집도 더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아들의 진심이라고 믿었던 제안, 며느리의 친절함,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나는 몰래 거실로 나와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네, 어머니가 집을 팔기로 하시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설득 중이에요. 하지만 곧 가능할 거예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내가 집을 판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집 이야기를 꺼냈다. 내 말대로 집을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구나.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다. 정말요, 어머님? 그래, 그런데 팔기 전에 미리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도 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들에게 말도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내가 살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내가 살던 집 안이 이미 엉망진창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애지중지 아꼈던 가구들은 먼지가 쌓여 방치되어 있었고, 옷장과 서랍장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 거실 한쪽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익숙한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이미 집을 팔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내가 보관해 두었던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통장과 인감, 그리고 내가 여태 모아온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서랍을 뒤지며 미친 듯이 찾았다. 그러나 통장도, 도장도, 심지어 인감증명서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다. 이건 실수도 단순한 오해도 아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아들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와서 보면 알 거다. 나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가 허둥지둥 집으로 들어섰다.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 행동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여기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나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통장과 도장 어디 있니?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애써 태연한 척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그런 걸 가져가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서랍 안을 열어보렴.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 아들은 서랍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기에 머뭇거렸다. 그러자 며느리가 잽싸게 나섰다. 어머님, 혹시 잘못 둔 거 아닐까요? 저희가 그걸 왜 가져가겠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며느리야, 내가 직접 열어보렴. 며느리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에 둔 것들이 사라졌어. 그리고 내 아들이랑 내가 나를 설득해 집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아.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변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시다니. 너희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일을 꾸몄는지 알고 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변명은 필요 없어. 너희가 가져간 내 서류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러자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그 순간 손자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할머니, 아빠가 그러지 말래요. 나는 아이를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심을 굳혔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자. 나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당장 시간이 되실까요? 제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순간 당황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다.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나를 막으려 했다. 어머님,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러지도 않았겠지. 아들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오해예요. 도장 같은 건 아버지 유품 정리하면서 잘못 가져갔나 봐요. 나는 그제야 아들의 표정에서 진짜 두려움을 보았다. 변호사가 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해 보마. 그러자 며느리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어머님, 저희가 왜 그런 걸 훔치겠어요? 저희도 너무 억울해요.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됐어. 변호사가 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고 변호사를 맞이했다. 변호사는 내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어떤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살던 집과 통장, 인감도장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혹시 어머님께서 최근에 위임장을 작성하신 적이 있나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위임장. 그때 갑자기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변호사는 아들에게 말했다. 혹시 어머님의 재산과 관련된 위임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들은 이미 내 재산을 넘길 준비를 마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변호사의 질문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 오는 듯 했다. 위임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내가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인가요?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다. 며칠 전에 어머님 명의로 재산 일부를 위임하는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서명도 되어 있었고요. 나는 눈을 의심했다. 뭐라고요? 내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건 법적으로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누가 내 서명을 위조했지?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어머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는 다르게 반응했다. 어머님,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하세요. 이게 다 가족끼리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오해. 내 재산을 몰래 넘기려는 게 오해라고?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원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순간 고민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들을 경찰에 넘겨야 하는 걸까? 하지만 내 피부치라는 이유로 계속 참는다면 결국 나는 모든 걸 잃고 말 것이다. 변호사님, 당장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 순간 아들은 벌떡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가만히 그를 내려다봤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으면 뭐하나. 이미 나는 너희의 본심을 봤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했어. 더 이상 부모 자식 관계로 봐줄 수 없다. 며느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었다.
좋아요. 이제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늦었어요. 나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실소가 나왔다.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다. 그 순간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어머님, 경찰서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경찰서 안은 조용했다. 나는 손을 꼭 쥐고 신문실 앞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남 탓을 하며 발을 빼려 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전부 남편이 한 일이에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끝까지 너는 책임을 회피하는구나. 아들이 경찰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 겁니다. 전 단지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다. 이건 가족 문제를 넘어서 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위조된 위임장이 이미 제출되었고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결국 너희가 한 짓이 맞구나.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나는 경찰에게 말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 순간 아들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이제 늦었어. 그렇게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등지고 경찰서를 나섰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손자는 내 곁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조금 더 있다가 보러 가자.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부모의 잘못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도록.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마쳤다. 내 재산은 온전히 내 손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법적 처벌을 받았다. 나는 조용히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렇게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을 맞이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손자는 가끔 내게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는 꼭 다시 만나야지.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결국 어머니는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부모는 언제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